안녕하세요. 철투의 김철호입니다. NFT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제 작년부터 해서 NFT에 대한 관심이 좀 늘어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지금은 좀 관심이 약간 내려온 듯 하지만 그래도 새로운 프로젝트는 계속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이제 NFT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저번 영상이었었나요? 거기에서도 NFT를 만들어 가지고 뭐 이렇게 기념품식으로 멤버십 가입해 주신 분들께 뭐 이렇게 드려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며칠 동안 NFT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 오픈소스로 뭐 NFT 발행도 시험 삼아 해봤었는데요. 그렇게 이제 공부하면서 제가 NFT에 대해서 이제 새롭게 알아낸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제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이제 NFT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은 없었는데, 이제 NFT를 한번 재미삼아 한번 만들어 봐야지라고 생각하니까 NFT가 과연 뭘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어떤 생각이었냐면은, 이제 대체 불가능 토큰이라고 하잖아요. 전에는 딱 이 정도 수준이었어요. 이제 흔히 이제 대체 가능한 토큰이라고 하면은 뭐 비트코인이나 뭐 이더리움 뭐 이런 것이 되겠죠. 세상에 딱 이제 비트코인이 한 개밖에 없다. 뭐 이더리움이 뭐 딱 한 개밖에 없다. 그래서 그 한 개를 뭐 내가 갖는 뭐 그 정도 이해만 갖고 있었어요. 좀 보다 보니까 이 NFT라는 거는 어떤 토큰이 이제 토큰 아이디와 이제 토큰 URI를 갖는 토큰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비트코인이나 뭐 이더리움 이런 거는 이제 토큰 아이디도 없고 이제 토큰 URI 뭐 이런 것이 없는 거죠. 근데 NFT는 그 토큰의 아이디, 그러니까 번호, 1번 토큰, 2번 토큰, 3번 토큰 이렇게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그 토큰이 가리키는 URI, 그 어떤 주소라고 할 수 있는데, 토큰이 어떤 주소를 가리키게 되어 있습니다.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뭐 1번 비트코인, 2번 비트코인 이런 거 없잖아요. 그냥 비트코인만 있을 뿐이고, 또 그 비트코인이 어떤 것을 가리키지는 않습니다. URI가 없는 거죠. 그래서 토큰 아이디와 토큰 URI가 있으면은 그것이 이제 NFT로 부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1번 토큰하고 이제 2번 토큰은 다르다라고 인식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비트코인은 토큰 아이디가 없으니까 뭐 얘는 1번 비트코인이야, 2번 비트코인이야 이런 것이 없다는 거죠. 애초에 번호를 매길 수도 없으니까 내 비트코인 한 개와 너의 비트코인 한 개는 바꿀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NFT가 과연 뭐냐 이제 대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뭐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토큰 아이디와 토큰 URI가 있어서 1번 토큰하고 2번 토큰은 뭐 다르다 이렇게 인식할 수 있는 것이 이제 NFT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전에는 이것도 몰랐었는데 알아가다 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NFT 컨트랙트라고 하는데, 뭐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하죠. 이제 계약이라고 하는데, 저는 뭐 그 전까지도 이제 컨트랙트라고 하면 뭐 이렇게 뜬구름 잡는 소리로 인식하기도 했어요. 컨트랙트라고 하는데 과연 그 컨트랙트가 과연 뭐냐. 이건 어떤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더리움 블록체인에서 돌아가는 어떤 프로그램이다. 토큰에 대한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에는 어떤 규칙이 있어가지고 어떤 규칙을 정해서 프로그래밍해서 이더리움 블록체인에 올리면은 한번 올라간 것은 이제 수정이 불가능하고, 내가 올렸을 당시의 규칙대로 이것이 동작하면서 토큰이 발행되고 그것이 어떤 가치를 갖게 된다고 우리가 인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NFT 컨트랙트라는 거는 내가 이제 A라는 NFT 컨트랙트를 만든다 그러면은 그 A라는 것은 이러한 규칙을 따르도록 설계한 어떤 프로그램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컨트랙트에는 뭐 여러 가지 정보를 넣을 수가 있는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어떤 그 A라는 토큰의 뭐 최대 발행량, 예를 들어 10,000개다, 5,000개다, 뭐 이런 것들을 제한해 놓을 수도 있고요. 그렇게 제한을 해 놓게 되면은, 예를 들어 이 컨트랙트를 통해서 딱 10,000개밖에 만들지 못한다. 그렇게 이제 못을 박아두면은 이 컨트랙트를 발행한 사람이 20,000개를 만들고 싶어도 딱 10,000개밖에는 만들지 못하게 제한을 둘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최대 발행량을 제한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뭐 무한대로 생성이 가능한 거고요. 뭐 토큰 이름이나 심볼 이런 것들은 당연히 정의가 되어야 하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컨트랙트라는 것에 다 들어가게 되고요.
이 컨트랙트의 기능으로 이제 여러 가지 동작을 수행하는데, 컨트랙트를 딱 만들게 되면은 이제 토큰을 발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토큰을 발행하는 기능을 넣을 수도 있고요. 당연히 필요하겠죠. 토큰을 발행하는 기능이 없는 아무 쓸모가 없잖아요. 그래서 토큰 발행할 수 있는 기능을 넣고요. 토큰을 한 개씩 발행하면은 너무 귀찮으니까 100개, 200개, 1000개 이렇게 대량으로 발행할 수 있는 그런 뭐 기능을 넣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토큰을 소각, 이제 없애는 기능도 넣을 수도 있고, 토큰을 뭐 전송하는 기능, 아니면 이 컨트랙트 소유주를 이제 변경하는 기능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컨트랙트에는 자기 지갑을 통해서 접근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신분증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내 A라는 지갑이 해킹을 당해가지고 이 컨트랙트에 대한 이 권한이 다 넘어가게 생길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럴 때는 이제 다른 지갑으로 이 컨트랙트의 소유자를 변경해가지고 이 컨트랙트를 이제 빼앗기지 않을 수 있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아니면은 뭐 개발자 같은 경우에 나의 지갑으로 컨트랙트를 만들고 이것을 이제 의뢰한 사람한테 이 컨트랙트에 대한 권한을 넘겨주는 용도로 쓸 때도 이런 소유주를 변경하는 그런 기능을 활용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 사토시 나카모토처럼 이 계약에 대한 권리를 다 포기하고 나는 이제 호련히 사라지겠다라고 한다면은 이 계약을 이제 포기하는 그런 기능을 넣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계약을 내가 포기를 하게 되면은 이 발행된 토큰은 계속 뭐 거래가 될 것이고요. 예를 들어 그 최대 발행량 제한이 없는 그런 컨트랙트였다면은 더 이상 이 컨트랙트 계약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때 이후로는 토큰이 더 이상 발행이 되진 않겠죠. 이렇게 컨트랙트 안에서 토큰을 발행하거나 뭐 소각하거나 전송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하는 그런 절차에 있어서는 어떤 권한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이제 소유주의 권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토큰이 발행될 때, 그러니까 민팅이라고 하죠. 어떤 사이트에 접속해서 내가 비용을 지불하고 민팅을 한다 했을 때도 내 지갑에 로그인을 해가지고 연동을 통해서 권한을 얻은 다음에 이제 발행을 하게 됩니다. 이런 권한이 필요한 기능도 있고요. 그 권한이 필요 없는 기능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아무나 기능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컨트랙트의 이름이 무엇인가, 컨트랙트 소유주는 누군가, 토큰 심볼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은 뭐 특별한 권한이 없이도 그냥 컨트랙트에 접속해가지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대략 설명을 해드렸는데 아마 이해가 좀 안 가셨을 거예요. 직접 NFT를 만들어 보면은 좀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NFT를 만들면서 제가 이해한 그 NFT의 흐름, 그런 개념도를 한번 또 여러분들께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일단 이 개념은 다들 많이 아실 거예요.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이제 블록들이 이렇게 하나씩 이어진 모습이 되는 거죠. 이제 처음에는 이제 뭐 첫 번째 블록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 블록이 생성돼서 이렇게 옆에 있고, 세 번째, 네 번째가 이렇게 순차적으로 붙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블록들이 이제 생성이 되는데, 만약에 내가 NFT를 하나 만들고 싶다, NFT 컨트랙트를 하나 만든다라고 했을 때는 이 NFT 컨트랙트 하나가 여기 이제 블록에 담긴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블록 안에는 뭐 여러 가지 거래 기록들, 뭐 이더리움이니까 이더리움의 어떤 전송 기록들도 있을 거고요. 지갑에 대한 뭐 정보들도 있을 거고, 이런 NFT 컨트랙트에 대한 내용도 들어있을 겁니다. 블록 하나 안에는 뭐 여러 개의 컨트랙트가 담길 수도 있고, 그 컨트랙트 안에는 토큰들이 들어있는데요. NFT 컨트랙트가 이 토큰을 담는 저장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뭐 쉬울 것 같아요. 상자 형태로 만들었는데 물론 이제 실제 상자는 아니고요. 개념적으로 이렇게 토큰들이 담겨지는 작은 상자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 컨트랙트 안에는 이런 토큰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정보들이 들어 있는데요. 이 토큰의 소유주가 누군지, 그리고 토큰 아이디가 몇 번인지, 그리고 토큰 URI가 어떤 값을 갖고 있는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NFT라는 거는 토큰 아이디와 토큰 URI가 있는 토큰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토큰 아이디와 토큰 URI가 여기 들어있죠. 처음 생성된 토큰은 이제 0번째, 첫 번째죠. 네, 0번으로 붙게 되고요. 이제 다음에 생성되는 토큰은 이제 토큰, 이제 1값을 갖는 토큰이 이렇게 생깁니다.
그 두 번째 토큰이 생기는데, 두 번째 토큰은 이렇게 소유주가 다를 수가 있겠죠. 소유주가 다르고 토큰 아이디도 달라야 합니다. 이제 중복이 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같은 컨트랙트 안에 토큰 아이디가 1인 토큰이 동시에 있다. 이거는 안 됩니다. 규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토큰 URI도 똑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토큰 아이디는 서로 다르기만 하면 되고요. 이렇게 순차적으로 붙을 필요는 없어요. 처음에 뭐 1번, 2번 갔다가 이제 3번 나올 차례인데 그냥 난 3번이 왠지 싫어, 4번으로 매길 거야, 이렇게 매겨도 되고요. 아무튼 이렇게 토큰 아이디와 토큰 URI를 갖는 이런 토큰을 이제 생성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이더리움 블록체인에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NFT라고 하면은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그림 파일이잖아요. 그럼 그림 파일은 과연 어디에 들어있느냐? 이 블록체인 안에다가 담을 수도 있는데, 이 블록체인 안에 담기에는 그림 파일은 용량이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에 담으려면은 그 수수료를 많이 내야 하기 때문에 직접 담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블록체인 밖에다가 저장을 합니다. 여기 이제 각각의 토큰들이 갖고 있는 토큰 URI가 그 외부에 있는 뭐 그림 파일이 될 수도 있고, 동영상이 될 수도 있고, 음악 파일이 될 수도 있고, 뭐 엑셀 파일이 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파일들을 가리키는 주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토큰 아이디 1번인 이 토큰의 경우에 토큰 URI가 이제 123번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23번지로 이제 가게 되어 있어요. 123번지로 가봤더니 이런 그 정보가 들어있는 파일이 하나 딱 나옵니다. 이 파일을 보니까 이제 뭐 속성은 뭐 다이아라고 되어 있고, 여기에 또 파일 주소가 나와 있네요. 얘는 596번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또 596번지로 이제 가보는 겁니다. 596번지로 가봤더니 이제 그제서야 이러한 그림 파일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그 토큰 URI가 가리키는 정보가 이제 메타데이터라고 하고요. 그 메타데이터 안에서 또 파일 주소가 가리키는 정보가 이제 우리가 NFT라고 그냥 인식하고 있는 그 그림 파일이 되는 거죠. 그 데이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NFT를 산다라고 했을 때 이러한 다이아 그림을 우리가 사는 것처럼 쉽게 인식은 하지만 실제로는 이걸 사는 것이 아니고 이 토큰을 사는 거죠. 이 토큰 ID와 토큰 URI가 있는 이 토큰을 사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인식하기로는 그냥 쉽게 이것을 산다, 이것의 소유권을 산다라고 인식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러한 과정을 몰랐기 때문에 저게 어떻게 저런 원리로 되는 걸까 궁금했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컨트랙트 안에 이러한 토큰이 만들어지고, 그런 토큰들은 이 토큰 아이디에 의해서 구분이 되고, 그 토큰에는 토큰 URI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그 토큰 URI가 어떤 데이터를 가리키게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인식하기로는 그냥 쉽게 NFT를 산다고 하는 거는 이 데이터의 원본 소유권을 갖는다 라고 인식을 하고 있고, 우리가 이제 그렇게 된다라고 거기에 어떤 믿음이랄까요? 신용? 그런 것을 붙인 거죠. 우리가 약속을 한 겁니다. 나는 실제로 이런 토큰을 사지만, 이런 정보가 들어있는 토큰을 사는 거지만 지금까지의 사회적인 그런 약속에 의해서 이 원본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을 내가 구매한다 라는 합의랄까요? 그런 것에 의해서 인식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새로 알게 된 사실이에요, 저도. 그래서 이 메타데이터나 이 실제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이 NFT 이미지는 그 외부 서버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블록체인하고 완전히 떨어진 곳에 들어 있고요. 물론 데이터 자체가 블록체인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프로젝트들도 있어요. 아주 대용량의 파일은 담을 수는 없고요. 아마 픽셀 같은 그런 비교적 적은 용량의 데이터라고 한다면은 블록체인에 올릴 수도 있을 겁니다. 아무튼 대부분은 이렇게 그 블록체인과 분리된 외부 서버, 분산 저장소 이런 곳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메타데이터와 데이터가 들어있는 이 외부 서버가 파괴됐다, 근데 뭐 미사일 폭격을 맞아가지고 없어졌다 라고 하면은 이 토큰 URI가 가리키는 이 123번지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가치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이 토큰의 가치가.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이 토큰을 샀던 것 뿐인데
우리가 이제 사회적으로 합의하기에 이 토큰 URI에 있는 그런 데이터에 가치를 둔 것이기 때문에 토큰 URI가 가리키는 데이터가 없어졌을 때는 이 토큰의 가치도 이제 없어질 수 있는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뭐 데이터가 여기 잘 있었는데 이제 손상되었다 라고 한다면은 이 메타데이터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경우에도 파일을 가리키는 이 파일이 파기되었기 때문에 이 토큰의 가치가 뭐 없어졌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번지라고 해놨는데, 이제 번지 같은 경우에 이제 실제로는 이런 뭐 HTTP나 IPFS 이런 프로토콜을 갖는 주소가 여기에 이제 써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해한 대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해를 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뭐가 하나 또 들어가냐면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 이런 데이터들이 전혀 바뀌지 않고 블록체인이 유지되는 동안에 이제 계속 이제 유지가 되는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데, 앞서 이제 설명드렸다시피 얘가 그냥 물리적으로 파괴된다고 하면은 백업 서버 같은 거 없이 복구 불가능하도록 파괴가 된다면은 토큰의 가치가 이제 없어질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이 토큰이 이제 크립토펑크인데, 크립토펑크 이미지를 이제 갖고 있는 그 서버가 없어졌어요. 그럼 이제 그림이 안 뜨겠죠. 자, 그림이 안 뜨는데 이제 토큰이 이제 거래가 될 수 있을까? 그런 이제 의문이 드는 거죠. 그래서 뭐 100%는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데이터가 없어질 수 있다라는 거는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들은 이제 바뀌지 않고 이제 절대 불변한다. 그것도 이제 100%는 아닌 것이, 물론 이렇게 컨트랙트가 한번 만들어지면은 이 컨트랙트는 없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토큰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한번 만들어지면은 물론 소각해서 그것이 이제 거래될 수 없게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이제 기록이 계속 남아 있게 됩니다. 근데 수정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NFT 하면은 뭐 수정도 안 되고 영원히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이 컨트랙트를 만들 때 이 토큰 URI를 이제 수정할 수 있게 여기에 넣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뭐 토큰 URI를 수정, 이런 기능도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게 가능하냐, 예를 들어 나는 이 다이아몬드가 좋아가지고 0번 토큰을 샀어요. 이제 처음에는 이제 이 토큰 URI가 123번지를 가리키고 있고, 123번지에 있는 메타데이터는 596번지를 가리키고 있고, 596번지에는 이 파란색 다이아가 있는데, 이렇게도 가능하다는 거죠. 이것이 1번 토큰의 토큰 URI를 486번지로 바꿀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얘가 옆에 있는 애를 가리키면서, 나는 분명히 다이아가 좋아서 얘를 샀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제 빨간색 루비로 바뀌어지는 거죠. 그렇게도 이제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물론 토큰 아이디는 불변하고요. 아마 바꿀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토큰 URI를 바꿀 수 있는 기능을 컨트랙트에 넣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뭐 정상적인 경우에는 뭐 이런 거는 이제 발생은 하지 않겠죠. 그리고 뭐 이런 것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블록체인을 수정하지 않고 그냥 이 메타데이터를 수정해가지고, 이 메타데이터 수정하는 건 더 쉽죠. 그냥 파일 열어가지고 여기를 365번지로 바꾼다. 그럼 얘가 또 얘를 가리키게 됩니다. 그러면 역시 그 1번 토큰이 이 루비를 가리키게 되는 거죠. 오픈시에 접속해서 봤더니 다이아몬드가 이제 루비로 바뀌어 있더라. 이런 것이 이제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그런 것이 왜 가능하느냐, 민팅할 때 보면은 이미지들이 처음에 이제 가려져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이렇게 파랗게 가려져 있다. 민팅을 하고 나서 며칠이 지나면은 그게 이제 이미지가 뿅 하고 나타나죠. 물론 이제 바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까지는 아마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요. 그러니까 민팅을 하고 나서 처음에는 이제 다른 파일을 이제 가리키게 367번지로 이렇게 해놓고, 그럼 이제 원래 이 아이템들은 다른 곳에 이제 저장이 되어 있고, 여기에는 뭐 물음표 이런 식으로 물음표로 되어 있는 걸 이제 받았다가 이제 며칠이 지나면은 이미지를 뭐 얘로 딱 바꿔주는 거죠. 얘네들로. 그래서 뭐 이러한 방식이 아닐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닐 수도 있고요. 아무튼 뭐 토큰 URI나 뭐 메타데이터, 데이터 이런 것들은 이제 충분히 수정이 가능하다라는 거는 알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블록체인도 우리가 뭐 해킹이 불가능하다
라고는 알고 있는데 사실 100%는 아니죠. 51%를 장악하면은 가능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이제 불가능한 거고, 이렇게 토큰 URI를 그냥 물음표에서 뭐 실제 얘네들로 이제 바꾸는 거는 이제 가능하지만, 아예 이 데이터를 뭐 다른 걸로 바꾼다, 그런 거는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있을 수 없는 거니까 거의 이제 없다라고 봐야 하겠죠. 그래서 이 토큰 URI나 이런 메타데이터가 바뀔 수 있다라는 걸 왜 말씀드렸냐면은, 제가 이제 NFT를 만들 때 이러한 데이터들이 다 이제 준비가 되어 있고 메타데이터들도 다 이제 준비가 되어 있어서 이제 발행을 했다라고 해봅시다. 근데 이 데이터들을 이제 분산 저장소나 이제 외부 서버, 분산 저장소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있던데, 거기에 이제 한번 올리면은 수정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다시 올려가지고 이제 덮어 씌워야 되는데, 이 토큰 URI를 바꿀 수 없으면 좀 나중에 불편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제가 사용한 그 소스 코드를 올려드릴 텐데, 거기에 이제 토큰 URI를 바꿀 수 있는 기능이 들어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토큰 URI는 어떤 식이 되냐면은 http 그냥 사이트 주소가 됩니다. 우리가 접속해서 볼 수 있는. 예를 들어 뭐 nft.com의 첫 번째 토큰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됩니다. nft.com의 메타데이터의 첫 번째 제이슨,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이런 제이슨 파일을 가리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주소로 가면은 이 제이슨 파일이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제이슨 파일, 메타데이터가 실제로 되는 거고요. 파일 주소도 저렇게 한번 써보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뭐 같은 곳에 있어도 되고, 아니면 뭐 데이터라는 폴더를 따로 만들어 가지고 뭐 1.png 이런 식으로 가리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nft.com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었는데, 예를 들어 뭐 도메인이 이제 연장을 하지 않으면 그 소유권이 없어지면서 다른 사람이 사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내가 깜빡하고 이게 연장을 안 해가지고 이 nft.com을 누가 사가가지고 이 주소를 더 이상 이제 쓸 수가 없게 돼버리면은 이 토큰에 대한 가치가 이제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 토큰 URI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사용해서 이 토큰 URI를 바꿔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인데, 그거는 뭐 토큰 URI는 뭐가 됐든 뭐 도메인이 중요한 건 뭐 아니니까요. 뭐 NFT가 아니고 abc.com이라는 걸 사가지고 내가 여기 다시 데이터를 올리고 하면은 NFT는 유지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얘를 이제 분산 저장소에 저장하지 않고 내가 관리할 수 있는 외부 서버에 저장을 했다면 뭐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는 거고요. 근데 뭐 분산 저장소에 저장을 했더라도 분산 저장소는 뭐 이런 식으로 되더라고요. IPFS 땡땡하고 여기에는 뭐 이런 무작위적인 이런 코드가 들어가는데, 그러면은 이 파일 메타데이터가 IPFS 어딘가에 이제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 메타데이터나 이 파일을 이제 수정할 일이 없다 라고 하면은 뭐 상관이 없는데, 나중에 혹시라도 이것을 이제 수정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이제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수정을 한다는 그 자체가 이제 NFT의 가치에 뭔가 해가 되는 그런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NFT라는 거는 그냥 이 토큰을 나타내는 거지, 그 토큰 URI가 수정이 되면 안 된다라고 누가 이제 법으로 막아놓은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이유에 의해서 토큰 URI는 충분히 수정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아무튼 이런 경우에도 예를 들어 뭐 속성 루비인데 내가 이벤트를 통해 가지고 돈을 얼마 내면은 자 루비를 다이아로 바꿔드리겠습니다, 그런 이벤트를 이제 한다라고 했을 때 이 파일들이 분산 저장소에 저장되어 있으면은 파일을 수정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럴 때는 이 루비라고 되어 있는 거를 이제 다이아로 이 파일 내용을 바꿔서 이제 새로 저장을 하는 거죠. 이걸 새로 올리는 겁니다. 다른 분산 저장소에 올려요. 그럼 주소가 뭐 이렇게 또 바뀌겠죠. 이 루비도 이제 다이아로 이제 바꿔줘야죠. 다이아로 바꿔준다고 했으니까 이 다이아 그림도 이제 분산 저장소에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막 이런 주소가 막 이렇게 무작위로 된 거를 받아요. 이 위치로 가면 이 파일이 있다. 그러면은 일단 그림을 분산 저장소에 올리고 주소가 나오죠. 이 주소를 이 메타데이터에 붙여 넣고 속성은 뭐 다이아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고, 그럼 이 메타데이터가 이 파일을 가리키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메타데이터를 또 분산 그 저장소에 올려요. 그러면 이 위치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두 번째 토큰, 2번 토큰의 토큰 URI를 얘로 바꿔주는 거죠. 그러면 이 두 번째 토큰은 이 파일이 아니고 이 파일을 가리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2번 토큰을 가진 사람은 그 이벤트에 의해서 루비가 이제 다이아로 바뀌어가지고 나도 이제 다이아를 갖게 되는 그런 게 이제 가능하다. 아무튼 이런 게 이제 가능하고, 이제 저는 모르겠어요. 이런 기능이 있는 게 더 괜찮다 싶거든요. 물론 이 컨트랙트를 만든 사람이 좀 신뢰가 있어야겠죠. 신뢰가 있어가지고 내 다이아를 뭐 다른 이제 돌멩이로 이제 바꾸지 않는다는 그런 이제 신뢰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만약 컨트랙트에 이런 토큰 URI를 바꿀 수 있는 기능이 있는 컨트랙트라면 그렇고요. 컨트랙트에 그런 기능이 있지 않더라도 이 그 외부 서버에 들어있는 메타데이터나 데이터는 충분히 뭐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 NFT가 뭐 다른 걸로 이제 바뀌는 그런 일이 뭐 아예 없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 내용들이 바뀐다라고 하면은 이제 좋은 방향으로 바뀌어야지, 안 좋은 방향으로 이제 바뀌면은 당연히 안 되겠죠. 데이터가 유지되거나 아니면은 좀 더 좋은 가치를 더 부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바뀌는 것은 괜찮은 거죠. 근데 이제 사람이 생각하기에 따라서 그게 뭐 개발자든 아니면은 이런 뭐 아트 작업을 하는 분들이건 거래하시는 분들이건 이 데이터가 수정되는 것이 맞는 건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의 NFT를 사는 것이 말이 되는 건가? NFT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제 NFT를 산다는 거는 그냥 요 정보를 사는 거고요. 이 정보를 사고 팔고 하는 거고, 얘가 이제 어떤 데이터를 가리킨다. 이거는 이 과정에서 보면은 그냥 하찮은 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 가치를 많이 두고 있는데, 사실은 뭐 어떤 토큰이든지 다 얘를 이제 가리킬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데이터를 가리킨다고 해서 다 좋은 누구나 갖고 싶어하는 그런 NFT라고는 이제 할 수는 없는 거죠. 이 아트 작품을 최초에 만든 사람이 발행한 컨트랙트의 토큰을 사는 것을 이제 가치 있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하다 보면은 뭐가 굉장히 좀 별거 아닌 그런 거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테스트는 그 테스트넷에서 하기 때문에 뭐 실제 블록체인에서는 돌리진 않지만 그 테스트넷 블록체인에도 이런 테스트용 컨트랙트가 막 쌓이면서 저도 한 테스트하면서 10개 정도 만들었거든요. 10개의 컨트랙트가 이렇게 쓰레기로 쌓여 있고, 토큰도 뭐 적게 만든 건 뭐 한두 개 만들었고 뭐 10개 만드는 것도 있고 하니까 그런 이제 토큰들이 계속 이제 쌓이면서 이제 쓰레기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한번 블록체인에 박제돼 가지고 영원히 간다라는 개념은 좋은데, 지울 수도 없고 근데 이제 테스트는 해야 되니까 한번 올려봐야 되니까 올렸다가 이제 못 지우고 계속 쓰레기로 남는 것은 좀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여기까지 이제 횡설수설하면서 왔는데요. 그 실제로 이런 것들 한번 볼게요. 어떻게 블록체인에서 볼 수 있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이더스케인이라고 하는 블록체인 거래 같은 것을 이제 볼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모든 기록들을 다 볼 수 있어요. 뭘 볼 거냐면은 NFT 중에 그 집시님, 일러스트레이터 집시님의 일러스트로 발행된 NFT 슈퍼노멀이라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검색창에 집시라고 치니까 바로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토큰으로 이제 등록이 되어 있어가지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슈퍼노멀 바이 집시라는 이름을 갖는 토큰이고요. 자, 여기 토큰 이름에서 볼 수 있죠. 토큰 이름 볼 수 있고, 토큰 심볼은 뭐냐, 여기 볼 수 있습니다. 슈퍼노멀이라는 토큰 심볼 이름을 갖고요. 여기 맥스 토탈 서플라이, 최대 발행량 8,888개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부가적으로 홀더, 이 NFT를 갖고 있는 사람이 4,885명이다. 그러니까 2개 이상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트랜스퍼, 이것이 이제 교환된 수를 말하는 것 같아요. 19,300번 거래가 일어났다. 그리고 이제 뭐 중요한 것이 여기 컨트랙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 컨트랙트 주소예요. 이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실제 주소인데요. 컨트랙트 주소. 지금 보고 있는 화면이 얘예요, 얘. 이 박스를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이 박스 안에 토큰이 있다라고 했죠. 자, 그 토큰을 보기 전에 이런 것들 한번 볼게요. 이 컨트랙트에 대한 기능, 그 기능이 공개된 것들도 있고 공개가 되지 않은 것도 있는데, 슈퍼노멀 바이 집시 같은 경우에는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컨트랙트를 보면은
이렇게 체크 표시가 있죠. 이거는 이제 소스 코드가 이제 공개되어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코드들로 이 컨트랙트가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4개의 소스 코드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여기 이제 read contract를 눌러보시면은 이게 뭐냐면은 읽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조회라고 표현한 그런 기능들인데 이 기능들이 지금 보면은 23개 정도의 기능이 있고요. 여기에서 뭐 name 이런 걸 보면은 컨트랙트의 이름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컨트랙트의 이름 슈퍼노멀 바이 집시다. 그리고 컨트랙트의 소유주가 누구냐 오너를 보시면은 이 지갑을 가진 사람이 현재 소유주다. 이 컨트랙트의 소유주.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뭐 다른 것들은 뭐 무슨 기능인지 모르겠고요. 아무튼 이런 기능들이 되어 있고 여기 뭐 알 수 있는 거 심볼 있네요. 슈퍼노멀 심볼 같은 거 알 수 있죠. 소유주도 알 수 있고 토큰 심볼이 무엇인지도 알 수 있고 그럼 n번 토큰의 소유주가 누구냐 이런 것도 첫 번째 토큰은 누가 갖고 있느냐 이 지갑에 들어있다 라는 거죠. 이것도 알 수 있고 자, 몇 개 토큰이 발행됐느냐도 알 수 있는 기능이 있을까요? 여기 토탈 서플라이를 보면은 현재 8,888개의 토큰이 발행됐다 뭐 이런 정보를 뭐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라서 이 정도는 알 수 있고 다른 기능들은 자체 기능이기 때문에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계약에 의해서 읽을 수 있는 기능이 있고요. 라이트 컨트랙트는 단순히 이제 조회를 하는 게 아니고 컨트랙트 안에 들어가서 뭔가 이제 기능을 하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은 뭐 민트라는 기능이 있어요. 여기에서는 어마운트가 수량이고 여기에는 뭐 이더라고 되어 있는데 내가 지불할 수 있는 이더인 것 같고 예, 아무튼 뭐 프리세일이나 뭐 이런 거 할 때 뭐 아니면은 이 컨트랙트 운영자가 발행을 할 때 그러니까 민팅 할 때 이 기능을 뭐 사용했겠죠. 물론 이더 스캔에 들어와 가지고 할 수도 있는데 아마 자체 시스템으로 했을 겁니다. 이런 민팅 기능이 있고 여기 프리세일이 있네요. 프리세일 권한을 갖는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기능 같아요. 뭐 그런 기능도 있고 여기 뭐 토큰 전송할 수 있는 기능 A에서 B로 2번 토큰을 전송해라 뭐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설명했던 그 토큰 URI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여기 set 갤러리가 그건 것 같아요. 이제 혹시라도 그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서버가 없어졌을 때 바꿀 수 있는 그런 기능 같아요.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갤러리라는 변수를 이제 다른 걸로 이제 바꾸게 되어 있는데 아까 리드 컨트랙트에서 갤러리를 보면은 이게 이제 메타데이터가 들어있는 서버의 주소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서버가 없어졌을 경우에 이 갤러리 값, 그러니까 이 값을 이제 다른 값으로 이제 바꾸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여기다가 이제 뭐 http 땡땡하고 xxx.com으로 이 데이터를 다 옮기고 난 다음에 라이트를 하면은 이 토큰 URI가 이제 싹 다 바뀌는 거죠. 근데 이거는 실행을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저는 이 컨트랙트의 소유주가 아니고 이 함수를 아무나 수행하도록 이 컨트랙트 제작자가 만들어 놓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이걸 한다고 해도 이제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뭐 토큰 URI를 수정할 수 있는 그런 기능 들어있죠. 발행할 수 있는 거 들어있었고 그럼 토큰 소각에 대한 게 있는지 한번 볼게요. 토큰 소각은 이제 번이라고 이름을 많이 짓는데 그런 건 없는 것 같네요. 근데 뭐 토큰 소각이 따로 이제 필요가 없는 게 그냥 그걸 뭐라고 표현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0번 지갑 주소로 토큰을 그냥 보내면은 그거는 아무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따로 소각 기능이 없더라도 그 소각은 뭐 얼마든지 가능하죠. 트랜스퍼 오너십 이게 계약 소유주를 변경하는 그런 기능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출금하는 그런 기능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있네요. 아무튼 이렇게 컨트랙트가 이제 소스 코드가 공개되어 있으면은 뭐가 있는지 이제 볼 수 있고요. 근데 뭐 비슷비슷합니다. 다 토큰을 발행하고 전송하고 뭐 URI 수정하고 뭐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뭐 거창한 것은 없어요. 저도 처음에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게 컨트랙트가 뭔 기능을 하는 거냐 몰랐는데 그냥 이런 거더라고요. 그냥 토큰 발행하고 소각하고 전송하고 별거 아니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토큰들을 한번 볼게요. 토큰은 다시 아까 앞에 이 토큰 트래커에 가보면은 여기 인벤토리가 있습니다. 토큰 아이디 0번부터
토큰들이 쭉 나오는데요. 0번 토큰 한번 볼까요? 0번 토큰 슈퍼노멀 바이 집시의 0번 토큰이고, 여기에서 메타데이터를 직접 볼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컨트랙트에서 그 토큰 URI 기능을 이용해서 한번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기능으로 이제 0번 토큰에 대한 토큰 URI를 보겠다 라고 하면은 여기에 나오죠. 그래서 얘를 열어보면은 이런 데이터들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본 이 0번 토큰이 바로 얘가 되는 거고요. 토큰 아이디가 0번, 그리고 여기에 토큰 URI가 이거였죠. 이 토큰 URI가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토큰 URI가 가리키는 파일, 이 파일이 바로 이거죠. 속성이 들어있는 파일이고요. 이게 이제 제이슨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아마 뭐 다른 파일을 가리키도록 설계되어 있는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파일의 확장자가 뭐 없는 것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타이틀, 이름, 그리고 뭐 설명 나와 있고요. 여기에 뭐 이미지라고 해서 얘는 이제 분산 저장소에 저장되어 있네요. 그리고 속성은 이거는 뭐 성별인 것 같아요. XY로 나타내는 것 같고요. 탑에는 뭐 블랙 탱크, 그리고 목에는 뭐 에인션트, 뭐 헤어는 브루노, 햇, 모자는 뭐 스팀펑크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어링은 백컷?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실제로 NFT의 가치를 이제 매기는 것이 이 파일이죠. 이미지 파일이 될 수도 있고 동영상이 될 수도 있는데, 이 이미지가 어떤 것을 나타내는지 한번 열어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여기 이거죠. 이 다이아몬드 그림. 그러면은 이제 보통은 이제 속성이랑 이 이미지를 이제 1대1로 매칭시키기 때문에 목걸이는 뭐 아까 에인셔트라고 되어 있었죠. 고대의 뭐 목걸이다. 그리고 상의는 블랙 탱크. 이게 블랙 탱크라고 부르나 봐요. 이게 민소매. 예, 아무튼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가치를 매기는 원본 이미지라고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이 이미지에 대한 작업 원본은 따로 있을 거고, 그것들이 제네레이티브로 조합된 이미지 결과물, 이것이 NFT의 원본 데이터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NFT 공부하면서 이 과정을 한번 따라가 봤더니, 이러한 절차로 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었다 라는 겁니다. 토큰에는 토큰 URI가 있고, 토큰 URI가 어떤 메타데이터를 가리키고 있는데, 그 메타데이터는 또 다른 이미지 파일을 가리키고 있고, 결국엔 우리가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에 이제 도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면은 이게 NFT가 뭔 가치가 있는 걸까?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냥 토큰이 있고, 토큰이 뭘 가리키고 있고, 걔는 또 뭐 다른 걸 가리키고 있고 하는 건데, 그것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가치를 부여해가지고 사고 팔고 하는 거죠. 뭐 거래가 쉽도록 해놨잖아요. 뭐 거래소 같은 경우에도 오픈시라는 게 있어가지고 누구나 사고 팔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ICO라고 해가지고 어떤 코인을 발행하고 뭐 코인 발행하기 전에 똑같아요. 지금이랑 지금 NFT도 정식으로 팔기 전에 미리 뭐 프리세일이라고 해가지고 화이트 리스트를 받아가지고 몇몇 사람들한테만 권한을 주는 거죠. 저도 뭐 ICO 해봤는데 망했죠. 근데 NFT가 접근하기는 더 좋은 것 같아요. 일단 눈으로 보이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그냥 그 대상의 가치를 매기면 되는 거기 때문에, ICO 같은 경우에는 뭐 A 코인을 만든다 라고 했을 때는 그냥 로드맵 그거밖에 없어가지고, 아무튼 그때 이제 ICO라는 게 또 NFT로 넘어오면서 그 모습이 다시 한번 나타나고 있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NFT는 일단 접근하기가 굉장히 쉬운 것 같아요. 예전에 ICO 같은 경우에는 뭐 로드맵을 뭐 거창하게 만들어야 됐고, 또 뭐 코인을 이제 발행하는 것도 뭐 복사 붙여넣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지만 이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어렵잖아요. 근데 NFT 같은 경우에는 뭐 그림 이렇게 그려가지고 오픈시 같은 걸 통해서 이제 올리면은 이제 쉽게 되니까 좀 참여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일반 사람들도 작품을 올리기도 하고, 아니면 자기가 좀 개발 능력이 있다라고 하면은 또 거창한 로드맵을 만들어 가지고 하기도 하는 거죠.
개중에는 또 NFT만 팔아먹고 그냥 날른다든가 하는 걸 보면은 ICO 때하고 이제 달라진 게 별로 없구나. 언제나 사람들 등쳐먹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 그런 사기꾼들도 많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때 ICO로 그 사기 쳐먹었던 사람들이 아마 NFT로도 많이 해먹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도 그 NFT를 할 거긴 한데 그 로드맵이 전혀 없는 그런 걸 할 거고요. 그냥 재미삼아 하는 거고, 그 멤버십 가입해 주신 분들한테 그냥 기념품으로 드리는 그런 기념 엽서 같은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NFT라는 게 뭐 거창한 로드맵을 내세우고 있긴 하지만, 보면은 뭐 메타버스 뭐 게임을 만든다 하던가, 아니면은 다른 뭐 메타버스에 땅을 사가지고 거기에 뭐 그 우리들만의 세계를 만들겠다라든가, 뭐 그런 뭐 어디 뭐 기부를 하겠다든가 로드맵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뭐 글쎄요, 그렇게 아주 큰 가치가 있어 보이진 않거든요. 물론 뭐 잘된 프로젝트들도 많은데, 괜히 뭐 아무것도 모르고 뭐 뛰어들었다가는 굉장히 손해를 많이 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좋게 말해서는 자금 조달인데, 그 NFT를 사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이걸 다시 팔아가지고 내가 더 큰 수익을 내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뭐 커뮤니티를 만들고 뭐 가격 방어를 하고 뭐 그런 것들을 보면은 뭐 주객이 전도되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무튼 뭐 저는 뭐 개발자라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뭐 취미로 하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재미있는 것 같아요. 시스템이 있다라는 것도 재밌고, 그래서 조만간에 NFT를 만드는 걸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테스트넷에서는 일단 성공을 다 했고요. 굉장히 쉽게 되더라고요. 오픈소스를 이용해가지고 오픈시에서 이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걸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지금도 그냥 오픈시에서 이제 올리면은 되긴 합니다. 그냥 여기서 크리에이트 눌러가지고 그냥 올리면 되는데, 그냥 오픈시에서 바로 올리는 거하고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 하면은, 여기 이제 NFT 들어가서 디테일을 눌러보시면은 컨트랙트 어드레스를 한번 딱 눌러보세요. 그럼 이게 어디로 연결되냐면은 오픈시 쉐어드 스토어 프론트라는 토큰으로 이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얘는 컨트랙트가 이제 공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기능들은 좀 볼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이게 이제 ERC125로 발행된 건데, 이 토큰이 오픈시에서 그냥 크리에이트해서 올리면은 이게 다 오픈시 토큰이 됩니다. 지금 보면은 150만 개의 토큰이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150만 개의 토큰이 있고, 이제 내가 그 오픈시에서 만든 토큰이 여기로 이제 들어가는 건데, 물론 그게 이제 상관이 없다라고 하면은 오픈시에서 올리면 되는데, 그러니까 컨트랙트를 자기가 스스로 만들 수 있으면은 이렇게 개별 컨트랙트, 개별 저장소를 내가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오픈시에서 바로 올리시면은 오픈시인가요? 아무튼 오픈시라는 그 저장소에 내 토큰이 다 들어가거든요. 물론 오픈시에서 다 이제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좋긴 한데, 이제 본인만의 컨트랙트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은 직접 이제 NFT 컨트랙트를 만들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오픈시에서 만들어진 것들은 뭐 비유를 해보자면은 이제 거래소 토큰이 되는 거고, 앞서 봤던 슈퍼노멀 바이 집시 같은 경우에는 눌러보면은 디테일을 보면은 컨트랙트가 다르죠. 다른 토큰이라는 거죠. 오픈시 토큰이 아니고 다른 토큰인데 오픈시라는 거래소에 상장된 토큰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토큰 아이디도 자기가 정할 수 있는 거죠. 뭐 1번부터 차례대로 매기겠다, 아니면은 1000, 2000, 3000, 4000 이런 식으로 매기겠다, 그렇게 매길 수도 있는 거고요. 말하다 보니까 또 길어졌는데, 다음 시간에 NFT 발행하는 거 같이 해보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이나 카페 질문 게시판에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